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갖고 어제 좀 중요한 좀 내용, 공시 내용이 조금 있었죠. 주주 환원 관련해갖고 추가적인 좀 내용이 좀 있었고, 그리고 좀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봤을 때 과연 이제 지금 리튬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포스코 홀딩스가 내년에는 좀 어떤 좀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인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볼 것이고, 거기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이 정책이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인데 또 2차 전지 소재, 리튬 혹은 이제 양극재 그리고 기타 이제 소재들과 맞물려 갖고 앞으로 어떤 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포스코 홀딩스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해보는 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24일인데 이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오늘 좀 반짝 좀 올라가줬으면 했는데 좀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갖고 조금 뭐랄까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홀딩스지만 조금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를 뒤로 해놓고 내년에 조금 여러분들이 그나마 올해 주식 투자에 있어갖고 좀 성적이 대부분 다 안 좋으셨을 거예요. 저도 뭐 마찬가지고. 저는 약간 코인이랑 미국 주식으로 약간 맨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국내 주식 위주로 앞으로 어떤 종목들 위주로 또 잡아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까지도 같이 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래 보이시는 좋아요 버튼 한 번은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생긴 거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약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강보합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 관련주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좋고, LS 이런 애들 좋고, 그러니까 전력 관련주랑 반도체 관련주가 좀 괜찮고, 제약바이오는 이제 종목별로 조금 나뉘는 것 같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양봉을 내어주면서 약간 강보합권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임팩트 있진 않지만서도 참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가장 좀 전 세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 거는 맞고, 그죠? 그리고 뭐 포스코 홀딩스도 정말 바닥권에 있지만서도 거의 락 바럼이죠. 락 바럼. 그 바닥권이고 지금 현재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가 PBR이 0.71이었고, 그리고 지난 이제 2022년 그리고 2023년 저점 때도 다 0.83, 지금은 이제 0.85 정도 위치에 있다. 자, 그래서 지금 1 미만대 PBR이면 정말 좀 매력적인 좀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매도보다는 매수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좀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임팩트 있는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아니면 아예 포기를 했거나, 그죠? 그 둘 중에 하나이실 거긴 한데, 아무튼 지금 뭐 이 구간에서 막 전량 매도를 하고, 요거는 좀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구간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구간이란 것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포스코 홀딩스가 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 좀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요거 좀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자, 매출 성장률을 2027년까지 6에서 8% 정도, 그러니까 3년간 미래 성장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이 매출 성장률을 요 정도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ROIC 같은 건 투하 자본 이익률입니다. 투하 자본 이익률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기업이 이 투자한 이 자본 대비해 갖고 얼마나 많은 이 그 캐시 현금 수익을 얻었냐를 판단하는 그런 지표예요. 요걸 갖다가 지금 현재 2027년까지 6에서 9%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 관련해서는 이 현금 배당 및 자사주 소각을
병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계획 수립으로 봤을 때 매출 성장률은 철강 쪽은 미래 성장 시장으로 확장, 본원 경쟁력 강화. 철강 참 쉽지가 않긴 하겠지만 내년에도 정말 이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 중국 쪽에 이제 관세를 매기면서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부분 관련해 갖고 본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우량 자원 선제적 확보하고 요건 잘 하고 있죠. 그리고 제품 공정 기술 혁신 요것도 잘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프라 신사업 분야에서는 그룹 사업 고도화 및 미래 소재 분야에 대한 신사업을 확대를 한다. ROIC 같은 경우는 철강, 2차 전지 소재 신사업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하고 전략 적합성 부족, 저수익 사업, 불용 자산에 대한 지속 구조 개편 이런 것들은 좀 줄이겠다. 그리고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보유 자사주 6%를 3년간 분할로 소각을 하겠다. 그리고 신규 자사주 매입 시 임직원 활용 외 즉시 소각 정책을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연간 별도 잉여현금의 50에서 60%의 재원으로 기본 배당 10,000원 지급 이후에 자녀 재원에 있어갖고 추가적으로 뭐 환원을 하겠다. 뭐 현금 배당을 주던 뭐 주식 배당을 주던 해갖고 추가적으로 환원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생각보다는 막 그렇게 막 거창한 그런 이 주주 환원 정책은 아니긴 합니다. 조금 더 파격적으로 뭐 좀 무상증자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역시나 이게 너무 좀 형식적인 이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 보니까 주가도 그렇게 막 임팩트 있게 반응하지는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차 전지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항시 이런 이제 위기 속에서 이제 기회를 찾는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잘 됩니다. 지금 이제 LG 엔솔도 마찬가지로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이 위기를 잘 이제 버텨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또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이냐? 일단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GM과의 이런 캐나다 퀘벡에 이제 합작해갖고 이제 얼티엠 캠 양산에 대한 부분들 일정을 좀 연기를 했죠. 설립을 했는데 일정을 연기를 했고 당초 이제 2024년 9월 가동을 예상을 했는데 양산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전사적으로 수산화 리튬 니켈 핵심 원료를 내재하고 있고 시장 선점 효과 등이 예상돼서 투자는 지속적으로 끊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튬 시세도 봤을 때는 최근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잡아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갖고 이 하방에 대한 이 경직성은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좀 반등세를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튬이 만약에 이제 시세가 이제 반등세가 일어나게 되면 가장 좀 이 강력한 레버리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좀 이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에 대한 부분들 좀 리포트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의 경쟁력 일단 자연 조건 우호적인 이런 아르헨티나의 정부의 어떤 지원 그리고 이제 리튬 생산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리튬 농도가 일단 높아야 되고 불순물이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코 아르헨티나가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옴브레 무에르트 염호 같은 경우는 리튬 농도가 업계 최상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경쟁사 대비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어쨌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좀 제공하는 이런 이 해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포스코도 신청을 해놨어요. RIGI라는 이 인센티브 제도를 지원에 대한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뜻하는 것이고 조세 수출이 외환 사용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이제 RIGI는 기존 법인세 최고 세율인 25%를 적용하고 일반적으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과세 규모에 따라서 25, 30, 35% 세율을 또 이제 적용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포스코가 이걸 좀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럼에도 좀 투자들이 우려하는 요소는 뭐 관세, 세금 리스크, 환 리스크, 뭐 물가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인건비도 뭐 같이 뭐 있지만 리튬 생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크지 않아서 영향력은 또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DLE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BPED 자연 증발법 이걸 통해 갖고 리튬을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DLE 기술은 오히려 경제성이 낮고 오히려 이 통상적으로 이 리튬 추출되는 염호는 전기와 물이 척박한 곳 아닙니까? 물이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리튬 추출하려면. 근데 이제 이런 경제적인 측면을 위해서 이런 DLE 기술보다 자연 증발법을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이 수익성이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뭐 또 전략이 되고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전력이나 물이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이게 다 비용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튼 이 DLE를 사용하는 다른 지역과 대비를 해봐도 굉장히 좀 경제적이다. 결국에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보유한 염호는 리튬 농도가 높기 때문에 DLE보다 자연 증발법이 원가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이런 글로벌 리튬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염호를 확보를 해 두었기 때문에 이 업황이 살아날 때 이 염호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그 아르헨티나 이 옴브레 무에르트 염호 북쪽에서 현재 리튬을 좀 생산을 하고 있고 같은 염호를 사용하는 이 다른 기업보다 리튬 농도가 높다라는 게 가장 좀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포스코 아르헨티나 이 프로젝트에 있어 갖고 결국에는 이 품질이 가장 베스트고요. 그리고 매장량 1350만 톤으로 30년 이상 조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리튬 가치는 그대로이고 현 주가는 락 바텀. 이건 완전 이 단단한 바닥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지금 2차 전지 소재 사업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뭐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양극재 지금 GM이랑 하고 있는 그거.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이제 미국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겠죠. 정책에 따라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 이 퀘벡에 있는 이 조인트 벤처가 과연 이제 좀 내년도에 이제 가동이 시작되면서 자 어느 정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나와 줄 것인지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양극재 업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중 국산 리튬을 확보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공급망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장기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메리트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요 주주를 이제 보게 되면 연금공단이 이제 지금 뭐 일대 주주, 뭐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 5% 정도, 그리고 이제 자사주가 지금 8% 정도 있는데 여기서 한 6에서 한 7% 사이의 어떤 자사주를 소각을 하겠다. 요런 얘기도 이제 나왔고요. 조금씩 이제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피디하게 좀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은 내년도에는 이제 조선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선 수주가 내년도에도 좋고 또한 이제 트럼프 관련해 갖고 앞으로 조선 쪽을 굉장히 밀어줄 거란 말이에요. 한국 조선. 당선되자마자 한국 조선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봤을 때 뭐 HD 한국 해양 한국 조선 해양 뭐 이런 종목들은 좀 모멘텀 플레이로 좀 끌고 가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그죠? 하나오션은 차트까지도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우리가 좀 분할로 잡아가면서 좀 맨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거의 이제 포스코 인터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정말 혹한기를 맞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나아질 거라고 보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월봉상으로 과매도 구간은 정말 저점이라는 거예요. 이때도 그랬고요. 요때도 그랬고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상 이 과매도 구간 때는 정말 주가로 봤을 때는 싸다. 그죠? 자, 여기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매도보다는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도 너무 포기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보유하고 계시면 너무 비중이 높다 하시면 약간 덜어내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종목들을 좀 잡아보시길 바라겠고 지금은 좀 비중이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고 내년까지 뭐 끌고 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보유를 하시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도 같이 한번 볼게요. 수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장기적으로 매집하는 특히 연기금이 그렇거든요. 얘네들도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매집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자, 그래서 일단은 마찬가지로 수급적으로는 뭐 나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부재하면서 주가가 조금 부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주봉, 월봉, 뭐 일봉 할 거 없이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는 구간이고 좀 증시가 좀 살아나야 이 친구도 살아날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약간 모멘텀 불확실성 해소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2기가 과연 이 국내 배터리 한국 기업들 미국의 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과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관세 문제에 대해서 동맹국가 개별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조금 힘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족구 댓알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